당신은 오렌지피를 먹었습니까? 오늘은 어째 주제가 전부 철학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자, 오렌지필 나왔습니다. 자, 오렌지필이 뭐냐? 뭔가에 확 눈을 떴을 때 오렌지필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비트코인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가능성을 믿게 됐을 때 오렌지필을 먹었다라고들 하는데 두 분은 오렌지필을 언제 어떻게 드시게 됐습니까? 뭐 저부터 얘기하면 네네. 저는 사실 먹은 적이 없는데 먹은 적이 없어요? 네네. 그냥 처음 딱 컨셉을 들었을 때 네. 그럴싸한데? 라는 생각을 바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몸에 오렌지색 피가 흐르고 있었던 네. 거예요? 뭐 제가 잘 믿는 성격은 아닌데 네네네. 어쨌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이사님은 계기가 딱 있나요? 네, 이게 영화 매트릭스에서 맞아요. 오는 말이에요. 그 이제 주인공 니오가 파란색 알약 중에 빨간색 알약을 먹고 매트릭스로 들어가죠. 그래서 비트코인 세계에 빠지려면 오렌지색 알약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제 말에서 기원한 건데, 저는 이제 안토노폴로스라고 하는 개발자가 있어요. 네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하신 개발자인데, 이 개발자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머니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고 저는 오렌지피를 먹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저는 거래소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코인 프로젝트들을 공부하고 이제 실제 거래도 해보고 이랬었는데, 이 인터넷 오브 머니란 책을 읽고 비트코인이 최고의 암호화폐, 비트코인만이 상당히 유일하게 사용성을 입증한 암호화폐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오렌지피를 그때 먹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이후로 오히려 더 강해졌죠. 네. 토끼굴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토끼굴에 빠진다. 자, 네. 이거는 우리 백군적 이사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회사 의견과는 상관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렌지필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서 가장 뭔가 저분 오렌지필 드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바로 블랙락의 레리핑크 최고 경영자 레리핑크 회장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최근 발언을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언이 어떻게 바뀐 거죠? 일단 그 유명하신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월가 금융가 쪽에 계신 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사람 또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네. 이제 월가 금융가 쪽에서 대표적으로 레리 핑크 그 블랙록 회장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 그리고 레이 달리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제 실리콘 비판적인 입장, 비판적인 쪽이. 네네, 과거에. 그리고 이제 그 피터 틸 전 페이팔 창업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옹호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레리 핑크 회장이 이 최근에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인터뷰에서 기존에는 이 레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을 이 폰지 사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산 사람이 뒤에 산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는 그런 그렇죠. 전략일 뿐이다. 근데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이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용화폐 체제가 지금 과도한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설파를 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전 자산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금, 그리고 뭐 몇 가지 귀금속, 그리고 비트코인 정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이분이 경영하시는 블랙록이라는 네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자산 운용사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얼마 전에 신청을 해서 지금 네네. 현재 승인 그 대기 중에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레리 핑크와 블랙록이라고 하는 두 그 어떤 자산 운용 그 금융계의 큰 거대한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돌아선 게 이제 굉장히 세간의 이슈가 되었죠. 아니, 말씀하셨듯이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승인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승인을 신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 운용사의 CEO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옹호해 줘야지 자신들이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뭔가 철학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인정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오래전부터 좀 좋아했었던 분들은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딱히 주목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무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돈을 타인에게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송금 체계, 그러니까 이 어떤 거래 체계, 네트워크로서의 가치가 사실 더 좀 주목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보면은 이제 ETF로 하게 되면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비트코인 매수가 더 민주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이게 돈이 되는구나. 돈이 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ETF가 채택이 되면 이게 다시 한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다시 한번 지난 비트코인이 기록한 최고 가격이 69,000달러입니다. 69,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건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기존에 승인됐던 선물 ETF와는 다르게 조금 더 많은 자산을 비트코인 시장으로 끌고 들어올 거로 예상은 돼요. 네네. 왜냐하면 선물 ETF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물 계약이라는 걸 롤오버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고 또 이 자산 운용을 하시는 전문 매니저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뿐이지 이제 계속해서 오래 장기간 보유하지는 못하는 이제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물 ETF는 말 그대로 그 현물 증권이 발행되면 동일한 가치를 지닌 비트코인을 사고 또 이제 팔리면 팔고 이렇게 계속 1대1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 ETF는 그동안 예를 들어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거,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연금 계좌 같은 것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못했죠. 그냥 비트코인 현물을 사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거래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또 거래소들에 가서 계정을 만들고 사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시장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등재된 금융자산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묶여있는 자산들이 비트코인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21년 2월 달에 승인이 돼서 그때부터 ETF들이 쭉 상장이 됐는데 그 토론토 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어서 ETF에 총 비트코인으로 넘어온 자산의 규모가 한 5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돼요. 그러니까 5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이 미국에서도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대신에 자본시장 규모가 캐나다보다 훨씬 크잖아요. 한 10배 정도 큰 거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500억 달러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최소 거예요? 50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아주 500억 달러가 들어온다니까 가슴이 뛰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합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김동완 대표님? 요 이제 비트코인 ETF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블랙록이 ETF 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지금 여러 회사들이 그리고 그 우후죽순 ETF 신청을 했죠. 네네, 맞습니다. 블랙록이 ETF 신청을 하기 전에 해놓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블랙록이 ETF 신청을 하니까 그 신청서에 맞춰서 지금 다 수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 좀 일렬로 줄 서 있는 상태인데 이게 첫 타자가 그 아크인베스트의 블랙록 그 비트코인 ETF예요. 근데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90일 단위로 이렇게 4번 해서 이 데드라인이 정해지는데 첫 번째 데드라인은 이미 6월 달에 지났고 두 번째 데드라인이 8월 13일에 있습니다. 13일? 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상품이라고 하면 그때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죠. 8월 13일에. 그리고 이게 블랙록이어서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9월 초가 되겠죠. 9월 초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압도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처음 단번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8월 13일이 조금 중요한 날짜인데 지금 비트코인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승인을 뛰어넘는 호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금리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안 움직였어요. 반응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파월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 나왔던 어떤 거시 지표들도 다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코인은 움직이지 않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또 고용 지표들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복기를 해보면 올해 초에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금리 관련한 지표들이었는데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8월 13일까지 좀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포즈기가 아닌가 할 텐데요. 이 쉬어가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